카톡 친구는 300명입니다. 단체방은 수십 개입니다. SNS에 들어가면 제 소식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진짜 무너지는 날, 딱 한 사람에게도 전화를 걸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사람은 많은데 왜 마음 둘 곳은 없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점점 더 외로워질까요? 어쩌면 답은 단순합니다. 우리에겐 친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접속할 사람이 많은 것뿐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접속은 쉽습니다. 카톡 하나 보내면 됩니다. 좋아요 하나 누르면 됩니다. 이모티콘 하나 보내면 됩니다. 하지만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귀찮습니다. 시간이 듭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서로 참아야 하고 서로 맞춰야 하고 때로는 상처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힘든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만 원합니다. 외롭지 않기를 원하고 이해받고 싶어하고 필요할 땐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그 관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불편함, 책임, 인내는 감당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간관계는 점점 이상해집니다. 사람은 많은데 관계는 얕습니다. 대화는 많은데 진심은 없습니다. 연락은 끊이지 않는데 신뢰는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가볍게 소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심하면 연락합니다. 외로우면 찾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또 사라집니다. 필요하면 안부를 묻고 필요가 끝나면 조용해집니다. 이건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외로움 관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카톡 친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진짜 친구는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많이 안다고 해서 나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진짜 친구는 원래 많이 생길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밀도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을 정말 알기까지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잘난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찌질한 모습, 예민한 모습, 실패한 모습, 민망한 모습까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도 쉽게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서로의 가장 예쁜 부분만 봅니다. 프로필 사진 속 얼굴, 편집된 일상, 짧은 근황, 가벼운 유머, 무난한 반응. 겉으로는 다 연결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도 서로의 깊은 곳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나 인간관계 괜찮은데? 나 아는 사람 많은데? 나 외롭지 않은데? 그런데 밤이 되면 압니다. 제가 진짜 힘들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더 관계를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안 맞아도 손절입니다. 조금만 서운해도 거리두기입니다. 조금만 실망해도 끝입니다. 요즘은 인간관계에 대해 굳이? 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상처받기 싫으니까요. 괜히 마음 줬다가 배신당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손해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상처는 조금 줄었을지 몰라도 진짜 관계도 사라졌습니다. 신뢰는 원래 갈등이 없는 곳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신뢰는 오히려 서운함을 지나고 오해를 지나고 다름을 지나고 그럼에도 남아있을 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그걸 실패라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편해진 대신 얕아졌습니다. 한때는 친구였지만 이제는 카톡 목록 속 이름 하나, 한때는 자주 만났지만 지금은 생일 축하조차 어색한 사이, 한때는 서로를 잘 안다고 믿었지만 막상 힘든 일이 생기면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는 관계. 이게 지금 시대의 인간관계의 민낯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친구 줄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로 다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남는 관계조차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술 때문이라고만 말하면 반만 맞습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은 원인을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원래 사람은 편한 걸 좋아합니다. 원래 사람은 상처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거기에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버렸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맞는 사람끼리만 모입니다. 불편한 대화는 피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일십, 숨김, 차단, 나가기. 이제 관계는 고장나면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기분 나쁘면 끊어버리는 것이 됐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이 좋아진 게 아니라 사람을 참는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걸 오히려 똑똑한 태도처럼 포장합니다.
에너지 뺏는 사람은 끊어라. 안 맞는 사람은 정리해라. 내 감정이 우선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독한 관계, 폭력적인 관계, 나를 망가뜨리는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너무 쉽게 남용된다는 데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손절, 조금 다르면 손절, 조금 서툴러도 손절, 조금 내 기대에 못 미쳐도 손절. 그러다 보니 결국 남는 건 나를 절대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만 찾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나를 늘 편하게만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고 느껴진다면 아직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못 본 것뿐입니다. 친구란 원래 나와 완벽하게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슬리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오래 남는 사람, 그게 친구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사람을 친구로 보기 전에 평가 대상으로 봅니다. 이 사람은 나랑 코드가 맞나? 이 사람은 쓸모가 있나? 이 사람은 재밌나? 이 사람은 나를 피곤하게 하나?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손해보나? 관계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친구는 사라지고 조건만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카톡 친구는 많아도 진짜 친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관계의 껍데기만 잔뜩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짜 친구는 어떻게 생길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훨씬 느리게 생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불편하게 생깁니다. 자주 만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알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많이 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친구는 제가 약해진 순간을 본 사람, 제가 민망한 실수를 했을 때도 남아있던 사람, 제가 무너질 때 부담을 느끼면서도 떠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저 역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준 경험이 있을 때 생깁니다. 즉, 진짜 친구는 좋은 순간을 공유한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순간을 함께 견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조금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진짜 친구를 원한다면 저도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저도 상대의 복잡한 감정을 받아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친구는 원하면서 그 책임은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위로는 받고 싶습니다. 이해는 받고 싶습니다. 내 편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쁘고 귀찮고 상처받기 싫고 괜히 깊게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건 친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편리한 감정 서비스를 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제겐 진짜 친구가 없을까? 이 질문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겁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진짜 친구가 되어줄 만큼 관계를 견디고 있는가? 저는 상대가 힘들 때 귀찮다는 이유로 멀어지지 않았는가? 저는 관계가 조금 불편해졌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는가? 저는 외로울 때만 사람을 찾고 괜찮아지면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저는 사람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내 기분을 달래는 도구로 보지는 않았는가? 아프지만 이 질문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짜로 믿고 싶지만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깊은 관계를 원하지만 불편함은 싫습니다. 외롭긴 한데 먼저 다가가기는 싫습니다. 이 모순 속에서 현대인의 인간관계는 점점 더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위험한 건 혼자인 상태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건 수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서도 아무에게도 진짜 마음을 못 여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연락도 합니다. 웃고 떠들기도 합니다. 모임도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외로움보다 더 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감각. 그건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하나입니다. 진짜 친구는 원래 드뭅니다. 그리고 그 드문 관계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관리한다고 생기지도 않습니다. 노력, 시간, 불편함, 책임, 그리고 반복된 진심이 쌓여야 생깁니다. 그러니 카톡 친구가 많다고 안심할 일도 아니고 진짜 친구가 몇 명 없다고 불안해할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누가 제 삶의 무게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저는 누구의 삶의 무게를 함께 들어주고 있는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친구를 너무 많이 가지려다가 정작 친구를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넓게 연결되느라 깊게 남지 못하고, 너무 쉽게 소통하느라 진심을 꺼내지 못하고, 너무 빨리 판단하느라 오래 볼 사람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카톡 친구는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연결되는 기술은 발전시켰지만 사람을 오래 믿고 견디는 능력은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친구를 더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내 곁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에게라도 조금 더 솔직해지고 조금 더 오래 남고 조금 더 책임지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친구는 많은 사람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끊지 않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